네, 나머지 시간은 제가 작년에 이제 동일한 과목을 맡았는데 그때 이 학생이 이제 발표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이 통계치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동일한 그 자료를 가지고서 통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과는 말이죠. 조회 상관없이 이거는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지 이건 되는 겁니다. 그죠? 1조와 2조가 틀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것을 잘 보시고 잘 이해하시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 동전 무게를 재서 통계 처리할 때 이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통계 처리할 내용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전체의 동전의 무게에 대해서 정규 분포 곡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무게의 간격으로 x축을 그리고 이제 y축을 그 간격에 속하는 동전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일단 플러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은 그리긴 그렸는데 실제 동전의 분포가 무게의 분포가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는지 여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거는 터무니없이 안 따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어떻게 판단하냐? 그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통계적으로 그죠? 판단의 기준을 세워서 정말로 이 정도면은 정규포 곡선을 따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따른다, 그죠?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10년에 걸쳐서 동전을 모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각 연도마다 동전의 평균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평균 무게가 어때요, 여러분요? 다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과연 어떤 유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죠? 과연 그 차이가 95%의 신뢰도로 어떤 진짜로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에러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건지를 t-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이때 이제 보니까 정규분 곡선도 여러분들이 나오고 또 이제 그 곡선이 실제로 저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판단하고 또 이제 각 연도마다의 동전의 무게가 정말로 어떤 95% 신뢰도 내에서 동일한지 아니면은 틀린지도 한번 여러분들 어, 한번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정규 분포 곡선 구하기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동전을 잠깐만요. 500원짜리 동전 아닙니다. 이거 잘못 썼네. 100원짜리 동전이에요. 100원짜리 동전. 그죠? 500원짜리 훨씬 무겁고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 490개를 이제 취했어요. 그때도 조가 여러 조에서 각 조마다 한 50개씩, 그때 9개 조 같네요. 그러니까 50개씩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각 조마다 이제 동전을 무게를 다 이제 금방 측정하겠죠, 그죠? 저걸로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다 이제 제출하라고 해서 엑셀로다가 다 이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요 표를 이거는 학생이 다 구한 건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또 동전의 질량이 있죠. 5.325, 5.330.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동전의 무게가 더 굉장히 낮은 쪽에는. 그래서 이것을 무게를 0.005g의 단위로 이렇게 쭉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5.325g, 5.330g, 그죠?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5.325g보다 더 낮은 개수 그런 동전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5.330g은 요 사이에 있는 이 무게를 쟀더니 하나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의 이제 써놨는데 5.365g에 해당하는 도수는
요 5.365가 3이죠. 이거는 5. 잘못되네. 5.365g과 그 다음번에 해당하는 요것이 해당하는 개수다. 그러니까 처음에 5.325는 요 사이에 있는 동전의 개수는 제로다. 그리고 5.330은 요거와 5.335g 사이에 있는 개수가 1이다. 이런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전체의 물론 이것은 490개에 대한 전체의 평균이 5.4157 g이다. 이때의 표준 편차는 0.02602999. 이거는 어떤 학생의 그 리포트를 제가 이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거 상관없어요. 사실 이렇게 유효수가 많을 필요는 없죠. 그죠? 여기가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제 유효수가 4자리면은 하나는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5.416g이라 상관없습니다. 표준 편차도 어때요? 그럼 표준 여기 밑에 3자리, 그죠? 나머지 거는 없앨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 일단 이렇게 다 써도 뭐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판단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얻었어요. 이런 거 이렇게. 그런 다음에 구간 확률 있죠, 여러분. 구간 확률. 그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정규 분포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는데, 그죠? 연속적으로 분포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연속적이 아니죠. 어떤 구간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구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개수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325g과 5.330g 사이의 확률이 뭐냐?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요? 여기 이제 제가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0g에서 5.325g 사이 구간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요거를 확률을 따지는 거예요. 요거를. 그죠? 이걸 확률을. 그래서 A3 뭡니까? 여기 5.325g 이것은 뭡니까? B41. 잠깐만, 이게 A3고 B41이 얼마죠? 이거는 요거네. 요거 평균이고, 그죠? 요거는 표준 편차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1은 true랍니다. true. true라고 여러분 직접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1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이때 그럼 0.000247이 이렇게 얻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그 다음 구간에 대한 확률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 구간의 확률은 이미 앞에 부분은 0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 부분은 어때요? 똑같이 하면은 5.330g까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 구간 확률이니까 앞에 거 요 값을 빼야 되잖아요. 빼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5.330g 요게 A4가 됩니다. 이때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노음 디스트리뷰션 요 값을 구한 다음에, 그죠? 면적을 구한 다음에 앞에 부분 여기 있는 것을 면적을 빼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잘 설명해 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빼봤더니 얼마입니까? 좀 증가했으니까 0.0002507. 이제 이 학생은 이렇게 다 썼는데 사실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산할 용도로는 일단 다 써놓고서 컴퓨터로 하니까 그냥 금방금방 계산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게 점점 커지죠, 이게. 그죠? 왜냐면은 여기 쭉 정규분포에서 계속 커집니다. 언제까지 커지냐? 이게 평균 때까지 커져요. 평균이 얼마냐면은 5.4157 그러니까 요때까지가 커진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커지면은 점점 작아지죠. 그죠? 이게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구합니다. 그러면은 구간 확률을 다 더해요. 이게 다 구간이죠. 구간 확률을 다 더하는 것 같아요. 여기 토탈. 이건 토탈 개수고 요거. 확률을 다 더하니까 1이 나오죠.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규분포 곡선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대 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기대 도수는 여기 확률 곱하기 어떻게 되죠? 확률 곱하기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체의 이제 개수가 되겠죠. 개수, 그죠? 확률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20번째 보세요. 요거 이게 도수가 여기다가 전체 개수 490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25.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쫙
한번 다 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여기 숫자가 나오죠. 전부 다 구하니까 490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요 값이나 원래 값이나 동일하게 돼요. 그죠? 잠깐만 여기서 잠시 잠깐 임시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를 이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표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 그래프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죠? 이제 실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는 실제 데이터죠. 여기 이제 인터벌이 쭉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막대 그래프 이제 여기 평균이 이 정도가 되는데 평균으로 갈수록 그래도 대략 그때 이 도수가 점점 많아지다가 평균에 멀어지면은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은 요 이제 어 황토색으로 이제 표시한 요 곡선은 이제 실제 그죠? 평균과 표준 편차로 구한 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가우스 이제 노멀 분포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여기 딱 봐도 어, 요 실제로 얻어진 요 막대 그래프가 이 정규 분포를 대체로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불충분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요 카이 스퀘어 처리 이거입니다. 카이. 음? 여기 내가 잘 적어놨습니다. 언뜻 보아도 정규 분포에 근접하는 분포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 처리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요 카이 스퀘어 처리를 합니다.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요게 OBS, observed, 그죠? 실제 관측량입니다. 측정값, 그죠? 이거는 Y calc는 이거는 기대 도수, 그죠? 이걸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위 값을 표의 마지막 컬럼에 이 카이 통계량으로 해서 이제 구해놨어요. 보시면요, 여기 여기에 이제 요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 카이 요 값을 요 식을 이용해서 다 구한 겁니다. 그죠? 이제 이 값을 해리스의 실험서에 제시된 그 테이블 2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측정 구간 개수 마이너스 1이 됨에 주의하자. 위 결과의 경우 측정 구간이 이제 36 그죠? 보시면요. 요게 이제 개수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36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어요. 그죠? 요게 이렇게 생각해 세어 보면은 36이므로 자유도는 35이다. 테이블 2 한번 여러분 뭐 이거는 제가 안 갖다 놨는데 한번 여러분들 그 책의 테이블 2에서 자유도 35에 대한 그 숫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5는 너무 크기 때문에 없지만은 자유도가 32의 경우보다 그죠? 35는 35보다 작으니까 35는 훨씬 뭡니까? 이게 카이 스퀘어입니다. 여기 이게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30 자유도 30의 경우에 43.8인데 35는 그보다도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보시면요. 여기 카이스퀘어를 쭉 보시면은 여기 요게 43.09가 나오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요 데이터로부터 얻은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표를 보면은 어, 이미 30의 경우에는 43.8이고 35는 뭡니까? 더 이미 더 커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35에는 자료가 없어도.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그래프는 정규 분포를 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 요 값이 얻어진 값이 요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한 값보다도 훨씬 작기 때문에 즉 뭡니까 이게 자유도 35에 해당하는 값은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이미 크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정규분포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동전 무게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때는 이렇게만 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래서 이제 2010년에 해당하는 여기 쭉 동전 무게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평균이 여기죠. 그죠? 이때는 그냥 평균만 갖고 따집니다. 2011년은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평균에 대해서 그 최소 자승법, 즉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로 구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2010년에 5.4079g, 2011년 이렇게 거의 다 보면은 다 비슷해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5.42g, 5.41g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요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리스트 스퀘어 방법으로 음? 이거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리스트 스퀘어 방법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직선을 이걸 대표하는 직선을 이제 그리는 거는데 이 방법을 처리하면은 여기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강의를 이제 안 했습니다. 이런 여러분 잘 모르면은 여러분 이제 분석과학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건 너무 이거는 유명한 방법이니까 어, 이걸로 이제 저 뭐요 엑셀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와 이 절편이 y 절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곁들여서 여기서 얼마나 이게 피팅이 잘 되느냐 나와 있는데 일단은 보십시오. 이 기울기와 y 절편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것의 기울기가 각 연도마다 이 동전의 무게의 변화 사실 거의 없으니까 기울기가 굉장히 작죠. 그리고 y 절편은 뭡니까? y 절편은 이것을 이게 x가 0일 때 근데 여기서는 이게 필요 없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면은 무게 차이가 있다는 말이냐 없다는 말이냐 그것도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위 값들을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로 처리해서 기울기 표준 편차와 표준 편차 에러를 구한다. 그때 이제 뭡니까? 그때 엑셀의 함수가 line est 그죠? linear statistics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 약자가 그래서 기울기가 0.000561입니다. 근데 기울기에 대한 표준 편차도 여러분 요 함수를 이용하면은 엑셀이 자동적으로 구해줍니다. 기울기에 대한 표준 편차는 0.005152가 됩니다. 그죠? 이때 이제 다시 스튜던트 t 테스트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죠? 컴피턴스 인터벌 4 슬로프 그래서 뭡니까 이게 요기 평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t 곱하기 sm 이건 뭐예요? 이거는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95% 신뢰에 대해서 도수의 개수가 몹시 클 때 이 도수는 이게 개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t 값은 1.960이죠. 그죠? 여러분 교과서 이제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95% 신뢰에 대해서 도수가 무한될 때 이게 1.9601을 이게 요 숫자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위 값은 어떻게 됩니까? 0.000561 그죠? 기울기 이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960 곱하기 이거를 값을 표준 편차를 이제 곱하면은 어떻게 되죠? 0.000561 플러스 마이너스 0.00308 그램 퍼 이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플러스일 때는 이걸 플러스 해보세요. 그럼 0.003641이고 이걸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0.002519 그램 퍼 이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기울기가 0을 포함합니다. 요 기울기. 그죠? 요 기울기가 0을 포함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무슨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이때 0을 포함하는 걸로 지라니까 어때요 이게? 기울기가 0을 이제 포함해서 위아래로 분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연도별 동전 무게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아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이게 0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어때요? 이게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때는 각 연도마다 동전 무게의 차이가 그래도 유의미하게 존재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기울기가 이렇게 이 분포가 기울기 위아래가 0을 통과해서 그죠? 이거는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이거는 연도별 동전 무게의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폐공사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찍어내는데 연도별로 다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잘 찍어내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마지막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